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가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되겠니? 부모님의 이 한마디에 20년이 지나도록 상처받은 기억. 또는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며 던진 친구의 조언이 우정에 금이 가게 만든 순간. 왜 나이가 들수록 현명한 사람들은 말을 아끼는 걸까요? 그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말들은 무엇일까요? 여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서 실제 말이 미치는 영향력은 고작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필요 이상의 말을 하고 후회하고 또 상처받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 나이 들수록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10가지 말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여러분도 아마 내가 그동안 이런 말들로 이렇게 많은 관계를 망쳐왔구나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는 비밀.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는데 그 말 한마디로 평생의 후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10가지 말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말의 중요성과 침묵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순간의 감정에 휘말려 내뱉은 말 한마디가 소중한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었던 경험 말이에요. 그래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을 아끼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하는 말의 95%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통계는 단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파장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상황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죠. 특히 가족이나 친한 사이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 의외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침묵은 말의 무게를 줄이고 갈등을 피하며 평온함을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고 침묵만을 고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침묵은 오히려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진심을 차분하게 전달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 격해진 대화 중에 침묵을 선택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나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말을 아끼고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형성하며 나 역시도 내 감정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이유로 말의 힘을 알고 침묵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과 지혜를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어떤 말들이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한 말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로 남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있는 그대로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대화 중에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채면서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곤 합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일수록 그들의 약점이나 민감한 주제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외모나 재정 상황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심코 농담을 던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해칠 뿐 아니라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네요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한마디는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은 단순히 예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대화 기술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경청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대화에서 눈을 맞추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작은 표현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감정이 고조된 순간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고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대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곧바로 비난하는 대신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태도는 상대방이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관계를 더 깊고 긍정적으로 발전시킵니다. 감정을 배려하며 말하는 것은 나와 상대방을 같은 편으로 만들어주고 대화 속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말하기에서 감정을 배려하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생활 보호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무심코 나누는 사적인 이야기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에게 이를 공유할 필요는 없다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나눈 이야기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 오해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회 모임 등에서는 사적인 이야기를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생활 보호는 단순히 비밀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정보와 이미지를 지키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털어놓은 사적인 고민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퍼졌다면 그로 인한 후회는 생각보다 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정보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되거나 오해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는 특히 신중함을 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생활 보호는 대인관계에서 나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지나치게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태도는 상대방이 나를 더욱 신뢰하고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화의 깊이를 적절히 조절하여 상대방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이러한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한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친밀함을 쌓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만큼 그 이야기가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나는 나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안정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품격 있는 말하기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품격 있는 어른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쌓아가게 되지만 그 지혜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조언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며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필요한 때에만 가볍게 건네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진정으로 필요로 할 때 다가가는 말 한마디는 깊은 신뢰를 쌓고 대화를 보다 진정성 있게 이어가게 합니다. 대화를 할 때의 목소리 톤과 말의 내용 또한 품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가 나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순간에도 차분한 톤을 유지하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차분한 인상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후배와 대화할 때 불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존중하는 차분한 언어로 이야기하면 그들도 나의 진심을 이해하고 따르게 됩니다. 품격 있는 말은 결코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전할 때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자신의 과거 경험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간과하는 말투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에게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만 네가 느끼는 부분을 존중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품격 있는 어른의 말하기는 단순히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나아가 대화 속에서 마음을 나누려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어른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로써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랑과 과거 이야기 자제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는 자기 자랑과 과거 이야기 자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경험과 성취를 쌓게 되지만 이를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의 성취와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으로 비칠 때가 많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오히려 반감을 사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성취와 과거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는 그 내용이 단순한 자기 과시가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는 않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은 종종 자신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이지만 지나치게 강조되면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 모임에서 과거의 성공을 이야기하며 그 경험을 자주 반복해서 언급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관련이 없거나 너무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는 상대방이 왜 지금도 그런 자랑을 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랑하는 태도는 때로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본인의 신뢰도와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자제하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나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삶과 경험에 집중하면서 나의 성장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대화를 상대방 중심으로 이끌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태도는 나에 대한 호감을 높이고 대화가 더 깊이 있는 교류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과거의 이야기를 무심코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후배와 대화할 때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다는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것은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상황에 맞는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단순한 교훈이 아닌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기 자랑을 줄이고 과거의 경험 대신 현재의 고민이나 목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대화법입니다. 이를 통해 대화의 균형을 맞추고 상대방이 나와의 대화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게 하며 내가 현재에 만족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뤄낸 것보다 지금의 내가 중요하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더 많은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감정 조절과 공감 화법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6번째는 감정 조절과 공감 화법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감정이 고조되거나 상황이 예민해지는 순간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며 공감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은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는 단지 성숙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감정 조절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에 맞게 대화의 분위기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즉각적인 비난보다는 그럴 수도 있죠. 모두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더 긍정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고 공감하는 말투는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게 해줍니다. 공감 화법은 나와 상대방이 같은 편임을 느끼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헤아리며 공감의 말을 전할 때 그들은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그 입장이라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라는 공감의 한마디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대화의 방식입니다. 감정 조절과 공감 화법은 직장이나 사회적 자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반박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 의견에도 일리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태도는 대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공감을 표현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방어적인 마음을 낮추고 대화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대화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 즉각적인 반응 대신 잠시 여유를 가지며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면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되고 상대방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대화에서 불필요한 비교를 피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번째는 불필요한 비교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비교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 무심코 내뱉은 비교의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나아가 그들의 자존감을 해칠 위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성숙함을 위해서는 비교가 아닌 상대방의 고유한 장점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비교는 대개 타인의 성취나 삶의 방식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거나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과 견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에게 누구는 그걸 다 해내는데 넌 왜 못해?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무력감과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이러한 비교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크게 손상시키고 대화를 피상적으로 만들게 합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속도로 성장하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경험을 쌓기 때문에 비교의 말보다는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표현이 관계를 더 깊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비교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할까? 또는 저 친구는 벌써 저 자리에 있는데 라는 생각은 자신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현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신 자신만의 목표와 성취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격려하는 말들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성장을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이러한 비교를 피하고 상대방의 강점과 고유한 매력을 칭찬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따뜻하게 배려해줘서 너무 고마워와 같은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하며 대화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과 같은 비교의 표현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자칫 반감을 사게 됩니다. 불필요한 비교를 피하는 것은 단순히 말의 조심성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각자의 고유한 속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자유롭게 만들며 대화를 더 깊고 진정성 있게 이어가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가족에 대한 존중과 언급 자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번째는 가족에 대한 존중과 언급 자제입니다. 가족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존재이며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개인적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때때로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중에 상대방의 가족을 언급하며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은 각자가 살아온 경험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기 때문에 개인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에 대한 언급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마다 가족에 대해 갖는 애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고 본인의 기준에 맞춰 평가하려 들면 상대방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며 심지어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의 가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성숙한 대인관계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족을 대화 주제로 삼을 때는 부정적인 내용보다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려는 태도는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변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가족과 만난 후 그들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던 부분을 칭찬하는 것이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이 정말 자상하시더라와 같은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며 나와의 대화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다룰 때는 더욱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비판을 삼가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족은 서로의 깊은 감정을 공유하는 대상이기에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당사자에게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존중과 언급 자제를 실천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나를 신뢰하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대화 중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이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말들을 건네는 것이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정치와 종교 같은 민감한 주제를 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번째는 정치나 종교 같은 민감한 주제를 피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믿음은 매우 다양하며 각자 나름의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주제에 대해 나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신념을 공격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야 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성숙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우리 삶의 가치관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논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분위기를 긴장감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설득하려는 태도는 자칫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러한 민감한 주제를 피하거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치나 종교에 대한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중 상대방이 특정 입장을 표현할 때 이를 반박하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의 견해를 덧붙이는 대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로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주제에서 갈등을 피하면서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는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직장이나 사회적 자리에서 정치나 종교와 같은 주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는 개인의 신념이 이슈가 될 수 있는 대화 주제를 멀리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화의 목적을 순수한 교류와 이해에 두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서로의 신념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과도한 목표나 계획 이야기를 자제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번째는 과도한 목표나 계획 이야기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나 계획을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으며 나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큰 목표나 계획을 자주 이야기할수록 이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 주변의 비난이나 실망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목표를 묵묵히 실천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이를 반복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목표를 세웠다거나 이런 큰 계획을 추진 중이다와 같은 말을 자주 하면 듣는 사람들은 나의 성취를 격려하기보다는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실패했을 때는 나 자신에게 부끄러움과 실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말하기보다는 조용히 노력하고 성취로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또한 목표나 계획에 대해 너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 경쟁심을 유발하거나 다른 사람의 질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큰 목표와 계획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자신과 비교하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목표에 대해 굳이 알릴 필요 없이 스스로 성취를 위해 집중하며 작은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도 나를 더욱 존중하게 됩니다.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줄이고 묵묵히 실천하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목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과로 내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한 동기부여로 목표를 유지하면서 차분히 달성해 나가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말은 적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태도가 진정한 성숙함과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이번 영상에서 함께한 10가지 지혜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10가지 말의 지혜는 단순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교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를 깨닫고 그에 따라 말을 아끼며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말을 줄이고 신중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혜로운 말하기 방식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쌓고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10가지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며 어떤 말이 나에게 이롭고 어떤 말이 주변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보세요.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나의 감정을 조절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지혜로운 삶의 교훈을 함께 나누어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